요즘 농민들은 축산 폐수 처리장을 돈 먹는 하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 폐수 처리와 자원화 시설에 들어간 예산만 1조 2천억 원이 넘지만 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돈만 축내는 축산 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한 마을. 겨울인데도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악취 때문에 코를 들 수 없습니다. 논 사이의 작은 하천은 보기도 끔찍할 정도로 오염됐습니다. 이 하천에 오염된 물은 축산 폐수 처리장으로 흘러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 폐수 처리장을 거쳐 나와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마저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을 악취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공처리장의 하루 처리 용량은 최대 3,100톤. 가동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개 기준 항목 가운데 무려 4개 항목이 기준치를 4~5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돼지와 닭은 30만 마리. 당초 이 축산 폐수 처리장은 부유물 1250ppm 정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으로 흘러드는 물은 부유물 농도가 3000ppm이 넘습니다. 설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 시설로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질소라든지 이온을 처리할 수 있는 고농도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축산 폐수 처리 시설로는 지금 부적절합니다. 이처럼 고농도의 축산 폐수가 유입되다 보니 가동률도 떨어져 5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들여 시설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수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상류 지역에 있는 농장과 그다음에 차직 관로, 그다음에 축산 폐수 처리장 보강 공사를 일원화를 해가지고 지금 민간 제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강 공사비에 잡힌 예산만 670억 원. 당초 시설비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또 다른 공공처리장. 지난 98년에 설치했지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땅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왜 안 쓰고 있습니까? 이게 95년도에는 축산 폐수 수질 기준이 BOD하고 SS만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소화조가 상당히 효과적인 공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도 처리돼서 TNTP라든가 COD가 포함이 돼가지고 이 소화조를 쓰면은 FM라든가 CMB가 맞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되레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처리장은 현재 시설로는 법정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없어 처리수를 가까운 생활하수 처리장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41개 공공처리장 가운데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없어 축산 폐수 처리수를 생활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곳은 22곳이나 됩니다. 50%가 재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활하수 처리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만 들어올 때는 어떤 남불에성 같은 물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힘도 덜 들고 처리 비용도 좀 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축산 분야가 들어오게 되면 남불에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절기 때 특히 처리 비용이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존의 양평 하수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던 시설을 최종 단독 방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류 수지 기준을 맞춰서 방류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로 약 40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28만여 양축농가 1,170만 마리의 가축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는 하루에 13만 1천여 톤. 이에 처리를 위해 환경부가 공공처리장 시설비에 쏟아부은 예산은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3,300여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처리 용량은 10,000톤 정도로 축산 폐수 처리율은 평균 가동률 60%인지를 감안하면 10%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1년에 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단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해 가동한다고 해도 폐수 처리에 별 도움이 안 될 정도의 낮은 가동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설계 잘못과 여의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기준으로 SS 기준 해가지고 2만 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SS 농도가 짙은 것이 오면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2만 5천 정도 기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동률이 현재 한 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양축농가의 한 폐수 처리장. 정부 보조와 자비 2억 원 가량을 들여 설치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공처리장에서도 맞추기 힘든 수질 기준을 개별 농가에서 맞추기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방류가 안 되고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정화를 해서 방류를 시켰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그 제시하는 어떤 기준치에 그 부합될 수 있는 그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한 거죠. 이 양돈장의 경우 보조와 자부담 2억 5천만 원을 들여 개비화 시설을 해놓았지만 돈분과 톱밥을 섞어주는 자동 시설은 부서진 지 오래입니다. 환경 처리하시는 그 업체들이 그냥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그 농가들이 많이 피해봤죠. 되는지 알고 설치했다가 안 되니까 AS도 안 해주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부도나고 없어지고 설치만 하면 그 사업체가 없어졌는데. 농지에다 뿌린다며 전액 보조로 설치한 이 액비 시설도 뿌릴 농지가 없어 힘들게 발효시킨 액비를 공공처리장으로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퇴비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 관내는 농지보다 양축가가 더 많은 실정이에요. 전량 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농처가 많지 않아 가지고 현재는 많이 농지에다 많이 환원을 하고 있는데 남는 거는 어차피 폐수 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를 해야 된다 이야기죠. 농림부가 지난 92년부터 지금까지 양축 농가의 개별 수처리 시설 자금과 퇴비화 설비 자금으로 지원한 예산은 9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자원화 시설의 축부는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채 퇴비로 사용되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바다에 갖다 버리기도 해 가뜩이나 오염된 바다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방류 방식인 자원화 시스템의 확대가 우선돼야 합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원화하도록 이렇게 한가 올려서 또한 자원화된 퇴비가 농가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판매망을 구축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자원 순환형 축산분뇨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추진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120여 양축 농가의 축분을 처리하는 축협 비료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묘를 제외한 축분만을 수거해 발효시설을 거쳐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지면보다는 상수원 보호 지역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또 이 맑은 물을 지키고 상수원 보호 지역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화 시설로 양평 지역의 70%가량의 농가가 유기농업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없어 해양투기 의존도가 높은 김포 강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일부 농가에서는 해양투기의 비용을 들기 위해 축분과 묘를 동시에 처리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3,000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한 대규모 양돈 농가. 축산폐수 배출량은 하루에 15톤. 수거차가 돈사에 모아진 6만 ppm에 가까운 고농도의 돼지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가져갑니다. 그 예전까지는 이제 돈분을 이제 톱밥에 섞어서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GNL에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거는 그 완벽하게 처리가 되니까요. 완전히 싹 물하고 분하고 다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2차 처리가 들어가니까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좋죠. 처리장에 도착한 고농도의 축산 폐수는 저류조로 들어가 완개어 가루와 섞어 밀폐된 공간에서 발효됩니다.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과 요 그리고 또 세정수를 포함한 청소물을 포함한 함수율 90% 이상의 축산 분열을 수거하여 완벽히 발효시켜서 농축 자원화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축산 폐수는 외부로 나가는 처리수는 한 방울도 없이 유기질 퇴비로 바뀝니다. 지난해는 특히나 그 비가 많이 왔고 일조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린 퇴비 1급을 쓴 포장들이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소에 뿌리니까요. 농약 일절 안 줘도요. 배추가 뭐 보통 이만큼씩 돼요. 그래서 작년에 무유도 뭐 이렇게 굵죠. 뭐. 작년에 뭐 다른 비료는 안 썼어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기농산물 계약 재배 농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농산물이 현재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주고 있고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편이에요. 금년도는 지금 계약 재배를 지금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데 아마 강화도에 저희들이 한 4분의 3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농민들하고 해서 계약 재배에 지금 계약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진 농업국에서는 축산 폐수를 처리해 버리지 않는 이런 친환경 처리로 양질의 대비를 만들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FTA 파고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농촌은 낭비적인 축산 폐수 공공 처리와 농가에만 떠넘겨버린 전 건대적인 축산 폐수 자원화 시책에다 FTA 파고까지 겹치면서 갈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